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9월 16일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다들 명절을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참고로. 네. 열심히 또 다른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서 평소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명절 기간을 이용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질문을 남겨주셔서 질문만 드려도 오늘 시간이 금방 갈 것 같네요. 자, 일단 앞에서부터 최근에 달아주신 분들부터 좀 할게요. 좀 많다 보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자, 네오님, 일단 별로 안 다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쭉 이제 위드마크에 대한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알코올 상승기 주장이 가능한가요? 7시 30분, 9시 30분에 2만원 결제, 그래서 카드 결제를 11시 12분, 그러니까 최종 음주 시각이 23시 12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열을 00시 10분에 체열을 하게 됐고요. 자, 23시 12분에서 00시 10분. 야, 이거는 상승기 구간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최종 음주 시각은 카드 결제 시각이 되겠습니다. 23시 12분부터 90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요, 이 상승기라고 하는 건 시간당 아무리 많이 인정을 해줘도 0.008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농도가 0.209가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상승기를 이용을 해서 뺀다고 해도 0.200이 넘어갑니다. 자, 0.209에서 상승기 많이 인정해서 1시간 뺐다고 칩시다. 0.20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상승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주장하시는데, 상승기라고 하는 건요, 그 근접 언저리에서 취소가 됐을 때, 예를 들어 농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취소가 어느 정도입니까? 0.080부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0.081이 나와서 취소가 됐다든지 0.082 정도까지는 이 상승기를 가지고 아웅다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훈방에 대한 것도 있죠. 0.030부터가 정지니까 0.031이 나왔다든지 0.032가 나왔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장이 가능하지만, 이건 농도가 높아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상승기 주장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벌금을 좀 깎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이게 어쨌든 40분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0.08 정도가 1시간이기 때문에 0.2 밑으로 내려가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결론은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이거는 상승기 가지고 주장하기에는 실익이 없다. 자, 바리마님 어제 적어주셨네요. 네, 0.193%가 나왔고요. 납품 운전직을 하고 계시고, 면허 구제에 대해서는 수치가 높아서 확률 자체가 높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건 저한테 좀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 자, 그래서 바이라마님은 저한테 통화를 주셔서 확률에 대한 걸 정확히 듣고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농도가 높긴 높아서 정확하게 이제 어떻다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부분 다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랑스님, 말랑스님은 아이고 질문이 많네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말랑스님, 명절이라 지인이랑 술 한잔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배정이 되지 않아 음주운전 하게 됐고요. 안타깝네요. 사고가 났고 겁이 나서 그냥 지나쳤는데 범퍼에 번호판이 떨어져 나갔고요. 차 파손이 커서 번호판 횟수를 못하겠고, 이거 뺑소니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공업사에서 견적이 342만원 나왔고, 음주 측정 0.057 초범이면 벌금은 500만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사고가 있어서. 원래는 이게 농도만 따졌을 때는 300에서 한 4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사고가 있어서 시설물이 펜스였다. 시설물이랑 받으신 거군요. 파손은 없었고 페인트 스크래치 정도가 나는데 수리비가 나올까요? 비용은요? 그건 저도 모르죠. 펜스가 어떤 건지, 재질이 뭔지, 언제 이거를 했는지, 감가상각이 얼마나 됐는지를 봐야 그 대물에 대한 비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펜스만 보고 봤을 땐 제가 비용이 얼마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감가상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국가 행정법을 보면요, 영전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영전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통상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배운 지 오래돼갖고 30만원인가 20만원인가 그 밑에면은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용이 적게 나오면 안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비용이 342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건 자차 처리, 차에 대한 게 342만원, 펜스에 대한 거는 한번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추후 보험갱신 시 벌점이 높아 음주운전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졸음운전으로 일단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그날 이렇게 적발이 된 게 보험 운전경력 증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측정을 하신 건가요? 측정을 하셨군요. 자, 그러면 측정을 했다면 그 날짜에 측정된 날짜가 나와 있을 거고 그 날짜에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에서는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거 나오면. 물론 지금은 선생님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보험개발원에서 이거를 보험갱신이나 보험사를 바꿀 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를. 근데 보험개발원에서 그걸 봤을 때 이거 그 날짜에 분명히 펜스 박은 게 있는데 근데 음주운전으로 이게 나와 있네? 그러면은 이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보험사에 만약에 처리를 하실 거면 보험사에 설명 의무라는 게 있어요. 설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조사는 시설관리공단의 조사를 끝나야 받는다고 하는데 반성문 등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벌금은 분납은 가능한데 기초생활수급자, 파산회생 개시 결정자, 장애인 이런 분들만 가능해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조건이 안 된다면 신용카드로 긁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JJ5584님 요약을 하자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으셨고요. 이제 어머님 같으세요. 주부 아이 5명을 양육하고 있군요. 아이고 그래요.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증명 5명 정도를 키운다면 엄청나게 많이 키우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는 어떤 반성문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또 이제 생활이 어렵다면 부채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법원 판사님께 제출하시면은 조금 감액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벌금은 나오는 거니까 그 벌금은 어떻게든 마련하셔야 돼요. 그거는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지금 너무 떨립니다. 꼭 읽어주세요. 투썸님. 단순음 주고 0.05% 나왔습니다. 면허정지는 50일 교육받으면 최소 벌금은 약 400에서 400만원 나오고 400만원. 4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사회복무요원이라 벌금 분납 납부가 힘들다. 분납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요. 경찰서 갈 때 검사 조사 받을 때 다 내시면 좋아요. 반성문. 반성문은 경찰서에 내도 되고 검사님한테 내도 되는데 어차피 경찰서에 내는 이 반성문이 경찰관 보라고 주는 게 아니고 검사님 보시라고 드리는 거거든요.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인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두 번을 중복해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내가 그러면 2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아이디 쓰신 분 저도 도와드리고 싶네요. 근데 지금 2번째라 사실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제 전화번호를 넣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일단은 구제 가능성에 대해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차돌박이님 9월 12일자 2008년 5월에 호흡 측정 0.08로 100일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24일 0.138로 취소 조치 이진이죠. 자필 반성문, 탄원서, 본인 탄원서 이렇게 서류 제출했습니다. 9월 12일인데 문자나 우편이나 이런 연락이 안 왔습니다. 지금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안 왔다. 지금은 사실 이제 왔어야 올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취소 결정 통지서가 올 거고 이제 그걸 받으면 행정심판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서류 준비를 하셔서 행정심판 제출을 하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취소 결정 통지서가 왔다고 해서 그것만 달랑 넣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심판에 들어가는 소요, 반성문, 탄원서, 행정심판에 들어가는 증거 서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다가 후에 취소 결정 통지서가 오면 그때 갖다가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서류를 모으고 있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조금 짧게 했는데요. 제가 답변 드린 내용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한 영상을 드리든지 아니면 급하시면은 이 게시판에다가 제가 댓글 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답변 주시고요.
자, 오늘 추석 첫 번째 날이면 추석 끝나고 첫 번째 날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모두 잘 보내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모두 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